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책처럼 화려하게 해결해서 대박 수익,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나와 있는 빌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의심하고 또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상황이라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답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유찰이 되기도 전에 이런 물건을 보실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정보를 찾아내서 대박 수익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나만 이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돈이 된다 싶은 물건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이미 전국적으로 공개가 된 게 경매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든지 정말 뛰어난 걸 찾아내서 나만이 대박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현실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내가 알아낸 정보는 다른 사람들도 꼭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또를 사는 게 확률이 높을 정도라고 드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등기부부터 먼저 보면요. 2017년도에 현 소유자에게 매매가 되었고요. 매매 계약한 날짜는 7월 18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접수된 날짜는 8월 4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서 8월 10일 날 점거를 했고 8월 21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건지로 이 소유자가 전입을 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서류상으로 전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과연 이 물건지에 전입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근저당 설정 날짜 보시면 같은 날짜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죠. 같은 날짜에. 그래서 아니면 이 사람은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입을 한 건지는 일단은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그런데 일단 보면 이 물건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2억 8천만 원인데요. 2억 8천만 원인데 무려 2억 2천5백만 원이나 대출을 잡았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굉장히 많이 잡았죠. 게다가 2017년에 매매를 했고 2017년도에 같은 달에 보시면 거래가액이 2억 2천2백만 원인데 2억 2천5백만 원의 채권 최고액에 대부의 업체에서 대출을 잡았죠. 정말 최대치까지 다 뽑아낸 겁니다. 더 이상 없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게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첫 번째 근저당을 왜 대부업체에서 잡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여기에서는 최대치, 정말 많은 최대치 금액을 뽑아내기 위해서 대부업체로 일단 잡은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유 세겠죠? 그 다음에 매각물건 맹세를 살펴보시면 근저당이 잡을 때 2017년 8월 21일 근저당을 잡을 때 그 전에 전입자가 있습니다. 2017년 7월 11일로 근저당보다 전입 일자가 빠르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고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면 낙찰자가 인수사항입니다. 왜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만 본다면 일단은 가장임차인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엄청 많이 일으킨 점, 그 다음에 소유자가 해당 물건지로 전입한 점 보면 그러면 이 세입자는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줄 때 과연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 걸 확인 안 했을까요? 전입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빌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만 본다면, 현재까지 이런 상황만 본다면 뭐예요? 가장임차인이네. 가장임차인으로 이 전입자는 가짜 전입자이므로 낙찰받으면 인수항 없이 문제가 없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물건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민업도 일어나 있죠. 이렇게 유찰이 될 리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대출이 엄청 많이 잡아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도 현 물건지에 전입이 살고 있고 이 두 가지 상황만 본다면 당연히 가장임차인이 돼야 됩니다. 가장임차인. 그런데 가장임차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쎄하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류를 좀 뒤져보니 소유자에 대해서 주소보증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즉 현재 주소지에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아서
주소 보정서가 제출됐는지 아니면 일부러 우편물을 받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편물을 계속 받지 않아서 공시송달까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물건지에 소유자는 전입이 되어 있지만 그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세입자가 과연 진정한 세입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실거래를 조회해봤습니다. 이 물건이 2년 동안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임대로 신고된 건수가 겨우 2건입니다. 겨우 2건. 그리고 이 물건지가 29.63 전용 면적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 물건지 2층입니다. 2층. 보시면 202호인 거죠. 202호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의 전입신고 일자가 2017년 7월 11일입니다. 2017년 7월 11일에 전입을 했다는 거는 보통 6월이나 5월이나 계약을 했겠죠. 뭐 빠르면 7월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5월 아니면 6월 정도일 겁니다. 그러므로 2017년 6월 여기 있죠. 2017년 6월에 2층 평수도 같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거의 거래가 신고가 되지 않는데 왜 낼지일까요? 물론 다른 2층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월 여기에 계약 연월 그 다음에 2층 그리고 보증금은 2억 1천만원. 보이시죠? 2억 1천만원. 그러므로 이 물건은 아무래도 이게 진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냥 실거래만 한번 조회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과연 왜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과연 왜 대출을 해줬을까요?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대출을 해줬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다른 담보가 있든지, 아니면 뭐, 그분들의 일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고, 대출이 많이 일어났고, 소유자가 전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1금융권이 아니라면, 1금융권이라고 해도 물론 실수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1금융권이 아니라면 특히, 더욱더 이렇게 미납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조사를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물건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또 이렇게 가장임자의 물건만, 찾아서, 이렇게 좀, 찾아서 접근하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접근하는 그런 학원들이나 그런 카페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임자의 물건을 나만 접근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었다는 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을 거고요. 대부업체 이거 해봤자 이 물건은 진정한 세입자로 보이고요. 2.1억 전액 인수상이므로 유찰이 한참 돼야 되는 물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써놨죠. 쉽게 보는 돈은 절대 없고요. 싸고 좋은 물건도 절대 없습니다. 큰 돈 들여서 투자하는 부동산 대충 조사하지 마시고요. 꼭꼭 세밀하게 꼭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대출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세입자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